시작해볼까요? 복수했어요.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정기 인사 발령 시즌에 이 사람이 인사 발령이 났어요. 다른 부서로 가게 되었고, 보통 이제 인사 발령 나면 발령이 나고 실제로 이제 이동하는 날까지 시간이 조금 있는데, 여기 부서에서 있었던 사람들이랑 뭐 약속 잡아서 뭐 좋은 것도 좀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짐 싸는 거 도와주기도 하고, 그때까지 뭐 고생했다 뭐 이렇게 회식 자리를 갖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 생명체랑은 그렇게 하는 직원분들이 없었어요. 어쨌거나 마지막 근무일에 이 사람이 이제 이날 퇴근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딴 데 가서 일하게 돼야 되는 그런 날이 왔어요. 그날 퇴근 시간 무렵에 사실 저도 끝에 같이 있기 싫어가지고 빨리 가려고 했었는데 늦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딴 사람들 다 지금 퇴근하고 그 사람이랑 저만 남은 거예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복수를 하기. 마음 같아서는 진짜 뒤통수 후려치고 그러고는 싶은데, 왜냐면 이 사람이 저한테 소리를 엄청 질렀거든요. 부서장님 불러가지고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아니 그렇게 소리 지를 일이 아닌데 왜 도대체 그러냐고, 그런 얘기들도 몇 차례 이 사람이 들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는 완벽한 기회가 왔었죠. 회사에 CCTV 당연히 있고 없다고 때릴 것도 아니고 뭐 그럴 거기도 한데, 이제 저는 지금 다 챙겼고 딱 집에 가면 되는 상황인데, 슬금슬금 그 사람 자리에 갔어요. 가서 야 네 딸도 애비가 이렇게 회사 와가지고 일 안 하고 돈 처받아가고 맨날 뺑이 치고 주식 시간 열릴 때 다칠 때 자리 비우고, 부서장이 자리 비우기만 하면은 짱 박혀 있다가 나오고 그런 거 알아? 하긴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에 좀 붙어서 버러지같이 하는 걸 모르겠지. 너도 퇴근하고 가면 집에 가서는 아빠 수고하셨어요 뭐 이딴 얘기도 듣고 그러겠지. 여기서 어떻게든 일 안 하려고 하고 책임 아무것도 안 지고 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맨날 쫓겨나고 그냥 자를 수 없어서 그냥 붙어있는 그런 쓰레기지만, 집에서는 참 신기하다. 내가 네 딸 만나면 궁금하면 물어보고 싶어. 그리고 너가 그랬지, 회사 생활 뭐 20년 넘게 하면서 나 같은 직원 처음 본다고, 나를 위해서 뭐 이런 말 해주는 거라고, 본인 말고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 없을 거라고. 근데 여기 부서 사람들이 다 너보고 그렇게 생각해. 본인들이 여태까지 회사 생활 하면서 너 같은 사람 절대 본 적이 없다고. 너같이 양아치같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얼굴 가죽만 두껍고 그런 사람 없다고. 진짜 쌍욕을 해, 진짜로. 육두문자 쓰면서 얘기를 해. 너 앞에서는 안 그러는데 너는 아주 오래 살 거야. 똥칠하면서 뒤질 때까지 아주 오래오래 살 거야. 건강하지 않게 치매 걸려서 그러다가 죽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랑하잖아. 강남에 집이 있고 장인어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가진 게 어떻고. 관둬.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줄 알잖아. 뭐 돈 걱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 여기서 이만큼 다녔으면 뭐 퇴직금도 나올 거고, 너 한 명 때문에 너가 어딜 가든지 그 부서 사람들 다 고생하고 있잖아.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그러니까 일을 대단하게 하는 걸 사람들이 바라지는 않잖아. 1인분도 너 같은 부류한테는 기대를 안 해. 다른 사람이 좀 도와줘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는 있을 정도로, 안 그러면 전체 부서가 다 힘들어지니까. 그 정도로만 해도 사람들이 어쨌든 뭐 오래 있었던 사람이니까 존대는 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적당히 못했으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 앞으로 어디 가나 괄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뒤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으로 머릿속으로만 하고 진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거라서 상당히 좀 다듬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이 분노에 찬 악마가 머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어떻게 퇴근했냐고요? 그냥 이렇게 하고 퇴근했어요. 먼저 퇴근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퇴근했어요. 뭐라 그럴게요? 그래, 무슨 대리 들어가.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잘한 편인 것 같아요. 진짜로 완벽하게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간 게 굉장히 아쉽기는 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엄청 분노가 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학폭, 중학교 고등학교 때 괴롭힘 당한 거를 생각하면 나이 먹고 집에서 청소기 돌리다가도 그거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그런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 뭐 지금도 그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는 안 한 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짬짜장한테 수없이 당했으면서 복수는 왜 안 하신 거예요? 그때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데일 카네기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당시에 하도 삶이 힘들어가지고 출퇴근하면서 오디오북으로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 많이 들었었거든요. 자기관리론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의 말은 건강한 윤리관을 설파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예수는 최신 의학까지 가르쳤던 것이다. 그의 말은 우리에게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 그 밖에 많은 질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에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최대의 격투인 게티스버그 전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남부 군인들이 이제 수세에 몰려서 남북전쟁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당시 대통령의 링컨이 부하 장군에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공격을 지금 하라고 명령해요. 근데 그 장군이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쳐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빡친 링컨 대통령이 방에 있었던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책에 이렇게 나와요. 빌어먹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건 도간에 든 쥐였는데 손가락만 뻗쳐서 움켜잡았으면 만사는 끝날 수 있었어 라고 말하면서 해당 장군을 질책하는 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씁니다. 실제로 게티스버그 전투 이후에 2년이 지나고서야 남북전쟁이 종료가 돼요. 이 시점에서 대감이, 아니 그 편지를 받아본 그 장군 기분은 어땠을까요? 사실 이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는 링컨 사망 이후 그의 서류함에서 발견된 편지라고 합니다. 편지를 쓰긴 했지만 보내진 않았던 거예요. 붙이질 않았으니까 받아볼 일도 없었죠. 분노를 상대에게 표출하지 않았던 거예요. 책에는 링컨이 젊은 때 이제 복수하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다가 죽을 뻔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교훈을 얻게 된 것 같다고 책에 쓰여져 있어요. 그 책들 읽어보진 않았지만 엄청 유명해서 들어는 봤어요. 근데 책은 책이고 그래도 엄청 아쉽지 않았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CCTV가 있긴 하지만 오디오는 녹음이 안 되고 복수할 수 있었던 시점이랑 지금 이 영상 찍는 시점이랑은 시간적 간격이 꽤 있어요. 그 무렵에는 이보다 완벽한 복수의 기회는 없었는데 아쉽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요, 지금 영상 찍는 시점에서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복수를 하려고 하면 아까 책 내용처럼 어떻게 복수를 할지 머리를 굴리고 마음고생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날 괴롭혔던 걸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내가 화가 나고 제 몸과 마음이 소모돼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을 소모하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두 번째는 복수를 누가 나 대신 해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요? 누가요? 보세요. 영상 찍는 지금 이 시점에도 그 짬차장은 회사에서 따박따박 월급 받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루에 눈 떠있는 가장 긴 시간을 회사에서 보낸다는 건데, 저희 부서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있는 부서에서도 실체가 탄로난 후에는 아무도 같이 밥 안 먹어주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개무시당하고 살 게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런데 집에서는 과연 좋은 남편일까? 좋은 아빠일까? 직장에서 떠드는 거 들어보면 본인 쪽 가족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장인어른이 은퇴 전에 어디에 높은 약그잉 아니 임원으로 계셨고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계시고 와이프가 장녀라서 장인어른을 얼마나 자주 뵈러 가는지 이야기하고 처남이 뭐 의사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자가 집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존재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저를 대신해서 앞으로 계속 복수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잘 부탁드려요. 복수를 안 하는 게 좋은 이유 1. 내 몸과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2. 누군가 복수를 대신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수를 안 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화가 나도 좀 잘 참는 편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도 복수 참아본 거는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작은 것도 잘 못 참는데 그때는 원체 힘들 때라서 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복수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고도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싸우고 복수하고 또 싸우고 했던 거 생각해보세요. 시원하게 복수를 하더라도 언제 또 당할지 몰라서 밤잠 편하게 못 자잖아요. 그 원수한테는 모르겠지만 그냥 잊고 내 인생 사는 게 최소한 본인한테는 가장 좋은 방편인 것 같아요. 나 대신 복수해주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보시고요. 이번 영상에서 드릴 질문은 다 드렸는데요. 상편은 정신과 다니신 얘기, 중편은 복수하신 얘기, 아니 복수를 직접 하신 건 아니고, 다음 영상인 하편은 이러한 정신적 고통 때문에 퇴사하신다 뭐 이런 내용일까요? 아니요. 그 짬차장 때문에 퇴사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제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 후에 회복도 완벽하게 돼서요. 에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퇴사 시리즈의 정신적 고통 얘기인데 그럼 다른 이유 때문에 퇴사하신다는 건가요? 예. 퇴사는 다른 정신적 고통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정신과에 400만 원 내고도 회복 못했는데 어떻게 낫게 됐는지, 그리고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하하, 저번 영상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안 봤는데 생각보다 어그로 잘 끄시네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하면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럼요. 이번 영상처럼 제목만 보시고는 절대 영상 내용을 예측하실 수 없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퇴사 시리즈 정신적 고통 마지막 영상 하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